안녕하십니까. 저는 보령교육지원청 교육과정지원단 맡고 있는 대청고에서 국어를 가르치고 있고요. 교사 김민재라고 합니다. 오늘은 융합수업과 교수평기 일체화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우리 흔히들 16+1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16+1을 바탕으로 어떻게 융합수업을 학교 교육과정 내로 가지고 들어오고, 그리고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평가하고 기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학교교육과정 내로 융합수업을 어떻게 끌고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과 제도, 기록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융합수업을 어떻게 계획을 했고 그 사례는 어떠한 건지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수업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고 평가와 기록의 예시까지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은 패키지 여행을 선호하시나요? 자유여행을 선호하시나요? 패키지 여행은 여행사의 정해진 루트대로 따라간다는 그런 단점이 있지만 여행을 주도적으로 설계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좀 덜한 그런 여행 방법이 될 수 있겠고, 자유여행은 여행 설계에 부담이 좀 있지만 자기가 자기의 계획을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나아가다 보면 조금 더 여행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이유는 2015 개정교육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교육과정은 학교 중심의 교육과정으로 학습자들의 선택권을 충분히 보장해주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삶을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전반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문이과의 칸막이가 없는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토대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과정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이과 칸막이가 없다. 충분히 우리가 피부로 체감할 수 있겠고, 인문, 사회, 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은 우리가 각 교과의 수업 시간 내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나온 과제는 어떻게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두루 갖춘 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2009와 2015 개정교육과정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우리가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명쾌한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2009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창의적인 인재 양성이라고만 명시를 했지만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융합이라는 말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학습량 적정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핵심 역량을 제시해서 이러한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학습자들의 학습 부담을 줄여주고 핵심 역량을 길러주는 쪽으로 우리가 교육의 방향성을 설정해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역량이 핵심 역량인지를 먼저 살펴보는 게 생결 과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은 이렇게 6가지로 요약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공동체, 의사소통 역량, 심리적 감성, 자기관리 역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한 교과 내에서 이 모든 역량들을 길러낼 수 있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한 교과에서 이 역량을 다 함양시키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과들을 학생들이 함께 수강을 하면서 이러한 역량을 길러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2015 이 개정교육과정의 교과에는 어떤 교과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게 우선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한번 살펴보자면 교과는 크게 보통교과하고 전문교과로 나뉘게 됩니다. 보통교과는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게 되고, 전문교과는 전문교과 1, 전문교과 2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선택과목은 또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되죠. 자, 다소 이렇게 바라보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많이 보셨을 텐데 학교교육과정 편지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내용 다 들어가게 되지요. 자, 그래서 보통교과에는 기초 영역, 탐구 영역, 체육 예술 영역, 그리고 생활교양 영역까지 있어서 우리가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내용이 보통교과에서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보통교과 내에 다시 선택과목에서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국어를 예시로 들어보면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이 과목들이 일반 선택 과목이 되겠고, 진로 선택 과목은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 읽기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문교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전문교과는 과학, 체육, 예술, 국제, 외국어 계열에 있는 전문적인 교과 영역들을 말하는데요. 이 또한 인문계 고등학교 그리고 각급 고등학교에서 충분히 교육과정 내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과목들입니다. 실제로 고급 물리학과 고급 화학은 우리 학교 정규교육과정 내에서는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동교육과정과 거점학교를 통해서 우리 학교 학생들이 수강하는 모습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교과 2의 교과목은 그 양이 굉장히 방대하고 교과목도 많기 때문에 충남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침의 페이지 19쪽에서 22쪽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을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 내로 이렇게 학교 각급 여건에 맞게 수정을 하고 융합수업을 어떻게 학교 교육과정 내로 끌고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충남 3학년 고등학교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고등학교 편성운영 지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편성운영 지침 페이지 37쪽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 16+1 운영 방법. 고등학교에서는 단위를 기준으로 수업량을 계산하며 1단위는 50분 수업을 기준으로 학기당 17회 이수하는 수업량이다. 1단위 17회 중 1회의 수업은 학교가 해당 교과 또는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 보충 수업, 동아리 활동 연계 수업, 과제 탐구 수업 등 자율적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활동 내용 및 운영에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성운영 지침에 타교과 융합형의 프로젝트 수업이 얼마든지 학교 교육 과정 내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조금 더 자세히 예시를 한번 살펴보면 진로 집중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도 있고, 학습 몰입형 프로그램, 보충 수업형 프로그램, 동아리형 연계 교수학습 과정, 그리고 프로젝트형 융합 수업을 진행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프로젝트형 수업에 초점을 맞추어서 융합 수업을 한번 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단순히 구성만 하는 게 목적이 주안점이 아니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검토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융합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수업을 하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수업 내용을 어떻게 개별화해서 기록할 것인가까지도 중요할 것 같아서 학교생활부 기재요령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학교생활부 기재요령 페이지 149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초점을 두어서 기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업량 유연화, 다른 말로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특정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으로 한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아이들의 활동 내용을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에 입력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게 우리가 충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부장님께서 굉장히 열심히 만드신, 수준 높게 만드신 학교 교육과정 운영 계획서를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과정 중심 평가를 정착하자라는 내용도 나오고, 교사 수준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도 필요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수업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교사학습 공동체 활동을 정례화해서 교사학습의 질을 제고해보자. 그리고 창의융합형 사고를 확대할 수 있는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도 우리가 한번 늘려보는 게 어떨까? 교사학습 공동체 중심의 수업 혁신과 행복 나눔 장학을 실시하고 학생들의 배움과 삶을 연결하는 개별화된 수업 방식을 지향해보자라고 해서 융합 수업이 우리가 별도로 무엇인가를 준비해서 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내용들을 학교 교육과정 계획서에, 학교 운영 계획서에만 넣어주면 되는 방안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대 효과로는 읽고 토론하는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나는 교수학습의 질을 한번 개선해보자 라는 효과를 우리가 얻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또한 수업 일수와 수업 시수 확보 계획에도 학교자율적 교육과정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보면 동교 교육과정에 의하여 연간 학사일정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되 교과별 이수 단위는 학기별 1단위 50분을 기준으로 하여 16+1회 이상을 확보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1학기의 경우 3학년은 16회, 1, 2학년은 15회 이상을 확보하도록 해서 올해에는 학교 자율적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로 집중형, 학습 몰입형, 동아리형, 보충 수업형, 프로젝트형 수업을 운영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우리 학교 교육과정 내로 가지고 올까라고 해서 우리가 먼저 교육과정 편제표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2019학년도 입학생 교육과정인데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하고 있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작아서 잘 안 보이실까봐 조금 더 크게 키워봤는데요. 그래서 탐구와 선택 이렇게 나뉘어질까? 탐구와 기초탐구 체육 이렇게 저희 학교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선택 중에서도 진로 선택에 초점을 맞추어서 융합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데요. 자, 2015 개정교육과정 2019학년도 신입생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 공통 과목은 석차 등급이 이렇게 선출이 됩니다. 일반 선택 과목에서도 기초 선택에서는 석차 등급이 선출이 되고요. 아이들이 융합형 수업을 하다 보면 평가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고, 이 등급은 대입 대학 진학과도 직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최대한 진로 선택 과목, 석차 등급이 선출되지 않는 진로 선택 과목에서 프로젝트형 수업을 통해 학생들의 배움 중심 수업을 일어나게 하고 과정 중심으로 평가해서 그거를 잘 기록해주는 형태를 통해서 아이들의 대입에 조금 더 효과성을 높이고자 저희는 진로 선택 과목을 융합 수업을 진로 선택 과목의 융합 수업을 진행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문미영 선생님과 함께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문미영 선생님이 화학을 맡고 계시다 보니까 화학2라는 진로 선택 과목과 그리고 심화국어라는 진로 선택 과목을 함께 엮어서 융합 수업을 구성하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학생들이 화학2와 심화국어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화법과 작문, 아이들이 많이 선택하는 화법과 작문과 함께 화투와 화작을 연계해서 융합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계획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융합 수업 구성 단계, 저희가 생각하는 융합 수업 구성 단계는 다음과 같이 5단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융합 수업의 브랜드를 설정하자. 자, 아이들이 융합 수업을 하면 굉장히 피부로 어렵게 느끼고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다소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서 브랜드 설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시적인 효과를 좀 제시하고, 두 번째로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교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핵심 역량을 충실히 이수하고 있는지를, 충실히 교육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핵심 역량을 바탕으로 한 심화 융합 탐구 요소를 설정한 뒤 교수학습 과정안과 평가 기준을 설정해서 수업을 운영해 보고자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개인별 세부 능력 특기사항 기재 예시를 작성해서 아이들에게 길잡이 역할을 한번 해보고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융합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으로서의 설정을 한번 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융합 수업 브랜드 설정인데요. 국어와 화학이다 보니까 저희는 브랜드를 국화꽃 향기라는 브랜드로 설정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풀어보면 국어와 화학으로 꽃 피우는 우리 향기라는 브랜드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로는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한 교과 교육 과정을 재구성해 보고자 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학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성취 기준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학2에 나와 있는 4-1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화학전지라는 주제를 저희가 설정을 했고, 이 화학전지라는 성취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핵심 개념으로 금속의 이온화 경향, 금속의 반응성, 화학전지, 볼타전지, 다니엘전지에 대해 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학습 목표를 도출을 했는데요. 화학전지의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화학전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학습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국어 수업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국어는 앞에서 이루어진 화학전지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중심 수업을 계획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성취 기준이 많이 연계가 되는데요. 첫 번째, 화법과 작문 활동에서 맥락을 고려하는 일이 중요함을 이해할 수 있고, 부탁, 요청, 거절, 사과, 감사의 말을 상황에 맞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세 번째, 탐구 과제를 조사하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게 보고하는 글을 쓴다. 네 번째, 언어 공동체의 담화 및 작문 관습을 이해하고 건전한 화법과 작문의 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태도를 지닌다 라는 성취 기준을 앞서 배운 화학교과 내용과 연계해서 함양할 수 있도록 진행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활동 내용은 화법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인터뷰를 해보고 그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 활동을 크게 두 가지로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화학전지에 대해서 배우고 화학전지와 관련된 지문을 읽고 배경 지식을 확충한 뒤에 관련 탐구 주제를 설정해서 전문가에게 인터뷰를 요청하고 인터뷰 내용을 정리를 해서 내용 생성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까지가 국어 수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평가 기준은 화법에선 다양한 상황 맥락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 상황에 맞게 부탁, 요청, 감사의 말을 효과적으로 사용해서 진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 장문에 필요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고, 장문에선 진로 분야와 관련된 탐구 과제를 조사해서 절차와 결과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보고하는 글을 쓰는 게 평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국어에서는 어떠한 핵심 역량을 아이들에게 함양시킬 수 있을까를 살펴봤더니 아이들이 조금 더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역량을 길러볼 수 있겠다. 화학전지만을 국어 비문학 독서 강독 수업에서 창의적 사고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화학교과와 융합해서 인터뷰해보고 보고서를 쓰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관점을 수립할 수 있고 보고서를 조금 더 구조화해서 쓸 수 있는 창의적 사고 역량을 기를 수 있고, 자료와 정보를 활용해서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역량,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 역량과 공동체 역량, 대인관계 역량을 길러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학교과에서는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과 과학적 사고력 탐구력, 그리고 과학적인 참여와 평생 스스로 과학을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과학적 문제 해결력이라는 심화 융합 요소를 우리가 함양시켜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교수학습 과정안 및 평가 기준을 설정해보고자 했는데요. 처음부터 이걸 완벽하게 작성을 하려고 하면 교사 자체로도 부담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편안하게 작성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문명 선생님 화학 계획서인데요. 나도 전문가라는 브랜드를 바탕으로 사전에 금속의 이온화 경향과 화학전지의 원리에 대한 개념 강의를 진행을 하셨고, 실험 계획서를 만드는 과정까지 진행을 해서 볼타전지를 기반으로 간단한 전지 만들기라는 수업을 3차 시에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업에서 의도하는 바를 간단히 정리하고 도입 전개 정리와 같은 과정을 간략하게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학습 목표는 화학전지의 원리를 이용하여 직접 실험을 설계하고 실행하며 화학전지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학습 목표를 도달하고자 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어 수업은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앞서 배운 3차 시의 화학전지 관련 내용을 바탕으로 활동 중심 프로젝트형 수행평가를 진행하고자 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독입니다. 읽는다는 행위를 국어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학전지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화학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전기자동차 등 요즘 과학기술계에서 시의성 있는 주제와 화학전지와 관련된 지문을 혹은 기사를 선정해서 학습자들의 배경 지식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탐구 주제를 설정해서 화학전지와 전지에 관련한 자신이 궁금한 점, 조별로 궁금한 점을 설정하게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의 사례를 읽고 인터뷰의 방법과 절차를 파악한 뒤 그 다음에 화법으로 넘어갑니다. 직접 전문가를 섭외해서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고요. 그 다음에 논이라고 해서 쓰기 프로젝트 수행평가가 2개가 진행이 됩니다. 각자 자신의 역할에 대한 인터뷰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이거를 잘 정리해서 전공 분야, 희망 진로 분야와 관련해서 심화 탐구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과정을 진행해 보고자 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차시는 총 11차시로 잡아봤는데요. 배경지식 채우기는 1, 2차시로 화학전지 관련 글을 읽고 글 내용을 정리해서 갤러리 워크를 통해 친구들과 생각을 나누고 아이들의 확산적 사고를 유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탐구 주제를 모둠별로 설정을 해서 모둠을 구성하고 화학전지와 관련한 탐구 주제를 설정한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뷰의 사례를 읽으며 인터뷰의 방법과 절차를 파악하고 직접 인터뷰를 준비해보는 과정을 2차시로 잡았습니다. 인터뷰할 인물 찾기, 이거는 실제 교수학습 과정에서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각 분야에 자기 조가 선정한 탐구 주제와 맞는 전문가를 미리 과제로 제시해서 리스트업을 하게 한 뒤에 전문가를 확정을 하고 인터뷰 요청문을 작성해서 인터뷰의 질문과 순서까지 정해보는 활동을 2차시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직접 인터뷰하기 활동을 해보았는데요. 코로나19 사태 그리고 지역이 다소 수도권에서 먼 그런 학교 여건 때문에 SNS를 활용해보자 라고 제한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의 방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인터뷰를 1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아마 이거는 실시간 실시간 SNS를 통해서 직접 인터뷰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상황 여건이 그렇게 따라주지 않음에 따라서 아이들이 상황 맥락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실시간 줌 등을 활용해서 인터뷰를 직접 활용해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다음으로는 인터뷰 보고서를 작성해서 각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인터뷰 보고서를 작성해보고 전공 심화 주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 뒤에 그 다음에 급우 교사와 함께 대화하며 피드백에서 보고서를 수정해서 완성도 있는 전공 심화 탐구 보고서를 작성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적으로 수업한 사례와 평가, 기록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화학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게 평가되고 기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미영 선생님 강의 먼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